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43%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천안함 의혹을 다룬 KBS 추정 60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경고 처분은 부당해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조사 결과부터 알아보죠.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47%, 부정평가는 43%였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전하고 같았지만 부정평가는 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1%포인트라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 일단 그렇지만 부정평가는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20%대 후반까지 많이 낮아졌다가 참사가 일어난 후에 40%로 높아졌고 그게 계속 상승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평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인사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창국 총리 후보자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창국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성균관 유림들 사이에서도 나왔어요. 성균관 유림들이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성균관은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이러한 민족성을 바꾸기 위해서 식민지배가 필요했다라는 문창국 후보자의 발언을 특히 비판했습니다.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몰지각한 역사인식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문 후보자가 오늘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놨어요? 문 후보자는 지난 2005년 3월 중앙일보 칼럼하고 또 올해 4월 서울대 강의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오늘 해명 자료를 내서 일본의 형식적이고 말뿐인 사과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는 것 하고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습니다. 또 문 후보자는 그동안 한일 외교 교섭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도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교 교섭 상황하고 역시 이것도 그거하고 사과 문제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두 번의 발언을 했던 날짜가 9년의 차이가 있어서 그동안의 외교 교섭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좀 그 해명으로서는 좀 군색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무래도 문 후보자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 투입된다고 하더군요. 국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이 이번에는 야당에서 그 위원장을 하기로 돼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청문위원으로 각종 폭로를 통해서 결국은 사퇴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해 2010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활동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지휘했고 그러면서 김태우 국무총리 후보자, 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이런 사람들을 낙마시키는 주역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전투력이 상당히 강한 박지원 의원이 청문위원장까지 됐으니까 청문회 자체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벌써 4년 전 보도였는데요. KBS의 추정 60분 천안함 편. 법원이 그 당시 4년 전 방통위가 내렸던 징계가 부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놨군요. KBS가 2010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추정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이 편을 방송하면서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여러 가지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방통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KBS에서 불복 소송을 냈었는데요. 3년여 만에 소송 3년여 만에 그 경고 처분이 부당하니까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당시 심의를 한 주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고 거기서 의결한 경고 처분을 행정적으로 효력을 발휘시킨 것은 방통위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다고요? 재판부는 정당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 또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그리고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추정 60분은 방송법과 심사 규정이 정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네.
자,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하나요? ICC의 연평도 포격 그리고 천안함 사건은 전쟁 범죄가 아니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요? 예,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범죄, 또 반인륜 범죄, 대량 학살 이런 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국제 재판기구입니다. 한국 정부가 2010년 12월에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북한의 전쟁 범죄라고 ICC에 일종의 소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ICC가 그거는 전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조만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대상이 해군 함정이고 또 피해자가 모두 군인이라는 점에서 전쟁 범죄가 아니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연평도 포격은 의도적으로 민간인이 사망을 하기는 했지만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전쟁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한국 정부에서 소를 제기한 거니까 그 연평도는 물론이고 천안함 사건까지도 모두 북한의 소행이라는 전제 하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뉴스들이 오늘 있었습니까?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미선희 효순이 12주기가 오늘이었는데요. 오전 11시 사고가 있었던 경기도 양주시 56번 지방도를 효순 미선로라고 부르는 명명식이 있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참석해서 추모사를 읽었는데요. 미선 효순이 추모제에 교육감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프랑스 뉴스통신사 AFP가 올해 북한 평양지국을 설치한다고 프랑스 시사주간지 루프행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평양에 지구구 있는 서방뉴스통신사로는 미국 AP통신 그리고 일본 교도통신이 있습니다. 이라크의 급진 수니파 무장반군이 수도 바그다드 북부 지역까지 쇄도에 들어오면서 정부군과 교전을 한창 벌이고 있습니다. 3차 이라크 전쟁이 터졌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다시 미국이 이라크에 개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